며칠 전 폭스바겐 그룹의 파워데이로 인해 많은 파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화로 완벽하게 방향성을 잡은 거대 기업인 폭스바겐 그룹으로 인해 테슬라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2시간가량의 파워데이 영상을 며칠에 걸쳐 3-4번 반복해서 봤지만 테슬라로서는 오히려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폭스바겐 파워데이가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향후 테슬라와의 주도권 구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파워데이를 쭉 보셨던 분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작년 9월 테슬라가 했던 배터리 데이와 90% 정도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배터리 데이의 오마주 혹은 메아리라고 표현할 만큼 비슷한 내용이 많았는데요. 두 회사의 동일한 방향성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첫 번째, 배터리 디자인, 구성 물질, 생산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개선해서 생산 비용을 50% 이상 낮추겠다. 두 번째, 자사 차량을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적용 배터리 종류를 달리할 것이며 엔트리급은 LFP 배터리로 가겠다. 세 번째, 배터리 공장을 수직 계열화하여 자체 생산을 하겠다입니다. 폭스바겐이 테슬라에 비해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거시적 계획, 배터리 재활용, 충전 네트워크의 전략적 파트너십, V2G 계획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양산 계획은 없었기에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었고 V2G 역시 양방향 충전이 가능한 월박스를 실물로 보여줬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어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폭스바겐 파워데이가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관점에서 두 회사 간의 대결 구도로만 본다면 폭스바겐은 전기차 1등 업체를 흉내내고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미 테슬라가 발표했던 내용을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발표한 것이니까요. 폭스바겐은 향후 계획을 발표한 것이지만 테슬라는 발표한 계획들을 이미 하나씩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폭스바겐이 엔트리급 모델에 적용하겠다고 했던 LFP 배터리는 테슬라는 이미 MIC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에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모델 3 판매량의 46%를 차지하고 전 세계 LFP 차량의 32%를 차지할 만큼 빠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높은 판매량으로 2020년 초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 1% 정도의 점유율만 기록했던 LFP 배터리는 18배 증가한 18.5%로 성장했습니다. 기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개선한 4680 배셀은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프로토타입 생산을 위한 장비 설치가 들어갔으며 얼마 전에는 4680 셀을 위한 셀2바디 허니콤 사진까지 유출이 되었고 최근 트랙을 주행 중인 세마이에 이미 프로토타입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6개월간 꽤나 많은 것들이 진척되었습니다. 이처럼 하겠다라고 발표한 폭스바겐과 하고 있는 테슬라를 1대1로 비교한다면 누가 봐도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람보르기니, 스카니아 등 7개 유럽 국가의 12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유럽에서만 118개의 공장이 있으며 153개국에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공룡급 자동차 그룹인 폭스바겐의 긴 다리로 규모의 경제를 펼쳐서 성큼성큼 따라가면 테슬라 정도는 금방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특히 테슬라는 배터리데이 직후 주가가 10% 빠진 것에 비해 폭스바겐은 파워데이 이후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니 폭스바겐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자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스바겐의 발표가 긍정적인 방향이고 기대가 될 만한 계획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만든 기준을 누가 세워졌냐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 기준은 테슬라가 세운 것이죠. 테슬라가 가고 있는 길이 곧 성공적인 전기차 회사로 가는 길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1, 2등을 다투던 회사가 기존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빠르게 따라가겠다고 발표해 칭찬을 받는 것이며 이 기대감은 곧 주가로 반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테슬라 배터리데이는 전 세계 1등 전기차 회사가 내연기관 회사들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100만 마일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 없이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이 더 잘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펼쳐서 차를 많이 팔 것이고 특히 잘 팔리는 내연기관의 차량 가격
가격 기준인 25,000달러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곧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량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그로 인한 수익이 회사의 가치와 직결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연기관 시대에나 먹히는 논리입니다. 지금 테슬라와 폭스바겐이 가고자 하는 길은 전기차 시대이죠. 배터리 대회에서 일론 머스크가 표현했듯이 전기차는 바퀴가 달린 노트북과 같습니다. 단순히 노트북만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는 있겠지만 노트북을 만드는 삼성보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큰 회사인 것처럼 결국 전기차 시대는 소프트웨어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전기차 시대의 차라는 것은 한 대를 팔고 얼마의 이윤을 남기냐가 아닌 판매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모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 폭스바겐 파워데이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배터리 화학, 생산, 공급망, 충전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죠. 즉 폭스바겐 그룹이 전동화로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떻게 하드웨어적인 강점을 가질 것인가를 알린 행사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폭스바겐스러운 행사였던 것이죠. 따라서 폭스바겐이 진정으로 테슬라를 위협할지는 이번 행사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며 향후 소프트웨어 운영 및 자율주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정확하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테슬라가 이번 폭스바겐 파워데이를 보고 만세를 외쳤을 거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행사는 테슬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내연기관 회사들을 겨냥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 세계 자동차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도요타가 가장 많이 뜨끔했을 겁니다. 도요타는 아직도 전기차를 부정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발전 속도를 늦추려고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죠. 심지어 자사 차량 광고에 대놓고 충전하는 전기차를 답답하게 표현하면서 이를 제치고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개발과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지만 누가 봐도 진짜 하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와중에 같이 1, 2위를 다투며 내연기관을 잘 팔던 폭스바겐이 대대적으로 테슬라와 함께 가겠다고 어깨동무를 하고 나타났으니 엄청난 위기감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제가 어깨동무라고 표현한 것은 폭스바겐과 테슬라는 이제 아직 10%도 되지 않는 전기차 시장에서 서로 점유율을 다투는 것이 아닌 도요타나 다른 내연기관 제조사들의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오기 위한 선의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회사와 매출 2위 제조사가 가는 길은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 유럽은 전 세계의 3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미국은 이미 테슬라의 태풍이 불고 있고 중국 역시 누구보다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는 와중에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로 간다는 것은 유럽 전체가 전기차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전기차를 받아들이게 하고 선택하게 만들 것이며 그런 소비자들의 흐름에 발맞춰 정부의 정책이나 각종 인프라 시장은 전기차화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스바겐 파워데이 행사는 자동차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떠나서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체 생산 계획으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인 LG나 SK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폭스바겐의 각형 배터리 사용과 제조가 국내 배터리 업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제 영상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